투탕카멘의 무덤. 그 안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마치 역사의 시계가 멈춘 것처럼 화려한 빛을 발하는 수천 점의 진귀한 유물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투탕카멘의 관. 석관을 열어보니 황금칠을 난 나무목관이 발견됐고, 다시 그 관을 열어보니 순금으로 된 황금관이 나왔습니다. 이 황금관 안에 투탕카멘은 미라 상태로 잠들어 있었죠. 화려한 황금 마스크를 쓰고서 말입니다. (1922년) 투탕카멘의 무덤 안에서 나온 3,500여 점의 유물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뒤 발굴 관계자들이 연이어 사망하자 파라오의 저주라는 미스터리를 남기기도 했죠. 카이로에 위치한 이집트 박물관. 투탕카멘의 무덤 속 부장품은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For King Tut. It's very famous one.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향수병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It has good smile up till now. Although dates back to the time of Tutankhamun, 1400 BC. 무려 3,400년이나 향기를 품고 있다는 신비의 향수. 이런 향수가 투탕카멘 시절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Even in the tombs of some kings and queens and even of the high official tombs, we still found pots and vessels because it showed that they still have the desire of maintaining these substances and these nice liquids and materials to live with them in the afterlife as much as they use them during their lifetime. 정말 내세에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지속력이 강한 투탕카멘의 향수. 이런 향수를 어떻게 만들어냈던 걸까? 세계 문명을 주도했던 이집트의 예행 영화가 느껴지는 곳 카이로에서 그 수수께끼를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집트 전통 향수 가게. 천여 가지가 넘는다는 향수들 사이에서 낯익은 이름의 향수를 찾았습니다. This one we very good for man midnight. This is very fresh. Tutankhamun. Ah, this is Tutankhamun. 투탕카멘의 이름을 붙인 향수. This Tutankhamun. Tutankhamun. Tutankhamun for man. Man. Tutankhamun for. 이 향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사용하고 있는 향수와는 다른 모습. 에센스 오일 형태였습니다. This is how you fill it. We have similar essence like the special fragrance for Tutankhamun. I see. By the same way they make and the same kind of medicine I start to see. put it. So these three sweet. Yeah, bittersweet.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의 향수는 정말 이런 모습이었을까? This is most similar to the fragrance used by Tutankhamun period. Yes. Still, you're reproducing the same way. The same way. We take the way. Traditional way. 요즘 향수와 비교하면 향이 서너 배쯤 진한 편입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옛 방식이란 첨가물 없이 오직 갖가지 식물의 꽃이나 수지에서 추출해 오일을 만드는 겁니다. No alcohol, see? No alcohol. So this is the, in France you take this essence, you mix it alcohol to make like this. See, all the French perfume mix alcohol, see? 세계 유명 브랜드의 향수들 역시 이집트식의 에센스 오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알코올과 다양한 합성 향료를 첨가하는 거죠. 좀 더 과거로 올라가 고대 이집트의 향수 제조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젖줄 나일강. 고대 이집트 시절부터 이곳에선 향수의 재료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나일강가에 피는 수백 종의 꽃. 이것이 이집트 향수의 재료였죠. 꽃에서 오일은 어떻게 뽑아냈을까? The lotus is inside the pot, and then they squeeze the whole number of lotus flowers inside, so the extraction or the liquid comes out, and this is a relief. 고대인들의 향수 제조법은 꽃을 모아 찜통 같은 항아리에 담고 수증기로 쪄낸 뒤 압력을 가해 오일을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다른 재료를 첨가하기도 했겠죠.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s were oils, lotus flowers, wine, honey, frankincense, myrrh. 고대 이집트의 향수 제조법을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에드푸에 위치한 호루스 신전. 현존하는 고대 이집트 신전 중 보존 상태가 가장 좋다는 곳답게 벽화들이 선명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생생한 삶의 자취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벽화만 한 것이 없죠. 거대한 신전 안쪽의 비밀스러운 방. 복잡해 보이는 향수 제조법이 벽화와 상형 문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의 향수로 알려진 키피. 키피는 이집트 향료 제조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비밀에 붙여졌고 오늘로 얘기하면 첨단 제약 기술의 산업 기밀에 해당됐던 것입니다. 신전의 제사장을 통해서만 은밀하게 전해졌다는 키피 제조법은 지금도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벽화와 상형 문자를 통해서 16가지 이상의 향료를 섞어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유향과 모략이 가장 핵심적인 재료라는 정도만 드러날 뿐입니다. Kaffir is the type of perfume the most favored by Cleopatra that she used to get herself more beautiful. 지중해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 고대 이집트 시절엔 가장 화려했던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여성 파라오 클레오파트라가 세계 제국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야망을 품었던 곳이죠. 이를 위해 로마의 장군 안토니우스를 유혹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향수를 사용해 성적 매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목욕물에 자스민 꽃과 향을 가득 풀어라. 침실에는 무릎이 빠질 정도로 자스민 꽃을 채워라. 왕관에도 신발에도 유람선 돛대에도 내 손이 닿는 모든 곳엔 향수를 가득 뿌려라. Cleopatra used it for seduction. She used perfume to conquest men, to attract men to her, and she was very successful. Is they wanted to be more desired, more sexual during the emotional life, and that means that they are more in love, they have better life, better sex life, and that all keyed up their senses and feelings. 아름다움, 성적 매력에 대한 욕망, 거대 권력에 대한 갈구. 클레오파트라는 이 욕망을 실현하는 데 향수를 가장 잘 활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향수 사용법은 이집트 귀족 사회의 유행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귀족들은 다양한 향기에 탐닉했고 향냄새가 오랫동안 몸에서 풍겨날 수 있도록 특별한 향수까지 고안해냈습니다. 그건
머리에 얹고 다닐 수 있는 향수였죠. And the leaders, the very elite people, the upper class people, during the festivals and the celebrations, so when the substance melts on the head, so it gives nice fragrance out. 체온에 서서히 녹기 때문에 지속력이 강했던 고체 향수. 이 향수로 치장하고 모여 서로의 향 냄새를 맡는 것이 상류 사회 문화였습니다. 이집트 빈민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시장. 시장은 가난한 이들의 삶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차마 사용할 수 없을 법한 쓰레기도 파는 이가 있고 사가는 이가 있습니다. 이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도 삶을 지탱해주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표로 삼고 있는 이 코란만큼은 그 어떤 물건보다 깨끗한 상태로 거래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향수파네? 새 것처럼 보이는 향수. 외양은 볼품없어 보이지만 제법 좋은 향을 냅니다. 국내 2파운드. 우리 돈으로 치면 200원 남짓. 가난한 이들이라도 향수로 몸단장쯤은 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This broken. 이 정말 쓰레기가 가득한 이 재래시장 난장에서도 향수는 삶의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서민들도 몸단장을 할 수 있는 향수 하나쯤은 있었겠죠. 귀족들이 쓰는 고급 향수는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 향수에 대한 인간의 욕망엔 빈부의 차가 없어 보입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 이집트의 향수 문화는 주변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르단도 그중 하나죠. 재미있는 건 여성이 아닌 남성들에게서 그 흔적이 많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암만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향수 가게. 헌데 진열된 향수를 판매하진 않습니다. 손님의 요구에 따라 즉석에서 제조해 판매하는 거죠. 1, 2, 3, 4. This all perfume. Aqua water, concentrate, alcohol. This 20 ml. I give you oil 6 milli. Okay, and aqua water 1.5 aqua water, and the concentrate 5 milli. Okay, and another perfume alcohol. 한 번 사용하는 향수의 양은 대단합니다. Okay. 이렇게 엄청난 양의 향수를 사용하는 이들은 모두 남자들입니다. لأنه روايحه كتير حلوة عطوره حلوة كل يوم؟ كل يوم يا أو كل هذا أو مرة سنة؟ لا كل يوم كل يوم كم مرة؟ مرتين ثلاث 고대 이집트 시대의 남성들도 이렇게 많은 양의 향수를 사용했습니다. 수염에까지 향수를 발랐던 벽화를 보면 남성들의 향수 사용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죠. Men as well as women, in modern times they like to use the perfumes and the cosmetics to appear more beautiful. It's a tradition and a custom which we inherited from the ancient times. We still like to use the perfumes, the very expensive ones, the unguents, the ointments which make our skin beautiful and appear shiny and definitely of nice appearance. 향의 역사는 불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이때 어떤 나무는
불에 탈 때 매혹적인 향이 난다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향은 훈향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가장 전통적인 시장이라는 카넬 칼릴리. 이곳에서 인류가 최초로 사용했던 훈향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독특한 냄새를 풍기는 연기가 눈에 띕니다. Very good. Egyptian. Egyptian style. Very good smell. Had to say, like this timber. 뭔가 태워서 향기를 내는 모습. 훈향은 이집트뿐 아니라 요르단, 이스라엘 등 아라비아 반도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냄새도 아주 깔끔하고 그 나무 수지 타는 냄새가 그대로 배어 있네. 이게 바로 아랍 최고의 향이라 불리는 유향입니다. From Oman, the best ones. Salala, exactly. It's the south of Oman, Salalah. It's from Salalah. Salalah, yeah. 아라비아 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오만. 살랄라는 오만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유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가는 길은 그리 넉넉지 않았습니다. 유향을 생산한다는 곳. 그곳은 놀랍게도 살랄라 인근의 메마른 땅,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이 뜨거운 사막에서 이들은 어떻게 유향을 생산하고 있는 것일까? 이들의 작업 방식은 유향나무에 삽으로 흠집을 낸 뒤 우유빛 분비액이 잘 나오도록 두는 겁니다. 아, 그럼 하얗게 나오네. ايوه. 하얗게 나오는구나. 이 수액이 유향인데요. 강남 콩만한 알갱이가 되기까지 약 2주가 걸립니다. 유향나무의 재배 조건은 꽤나 까다롭습니다.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기온과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조한 날씨, 또 이 지역 특유의 토양, 이렇게 삼박자가 갖춰져야죠. 이 척박한 토양에서 이 뜨거운 태양을 이기면서 이것이 수액을 응축시켜서 이 향기를 만들어낸다는 데서 이 경외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유향일을 배웠다는 젊은이들. 이에 선조들의 방식은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향을 피우는 방법 역시 옛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인류 최초의 향, 이 향기로운 연기를 고대인들은 어떻게 사용했을까? Avevano lo scopo di rito, cioè di avvicinare attraverso il profumo l'uomo agli dei. In all the temples, when the temple is excavated archaeologically, you find the vessels containing perfume inside the tombs. 이집트 에두프에 위치한 호루스 신전. Now we enter the room of the so-called pharmacy. Pharmacy. There are some 신에게 바치는 향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prescriptions. Prescriptions for the. 조제실 벽화를 보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신전에서 어떻게 향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이들, 그러니까 파라오나 제사장으로 보이는 이들이 훈향을 만들어내는데요. This incense, they are burning. They are burning. They have a fire pot, a pot with fire inside, and then they put some pills of incense. It will be a good smell, the smell for the god to let him be happy. 신에게 향을 바친 이유가 오직 신을 즐겁게 할 목적뿐이었을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I give you something, so that you must give me something back. You know, it's for Ptolemaic, but also in the king brings here some myrrh. The king gives myrrh, and the goddess Hathor says, "I give you for this myrrh what you gave me. For this, I give you the land of Punt." 신에게 향을 바치면 선물을 받을 수 있기에 향을 다루는 이들은 막강한 권력을 누릴 수 있었겠죠. 향연기는 가장 효과적인 통치 수단이었을 겁니다. 이집트 전통 기독교라 불리는 콥트교. 고대 이집트의 다신교 시대가 끝나고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가 들어온 뒤에도 훈향은 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배의식의 필수품입니다. والنار الفحم بيرمز لجسد المسيح والنار بيرمز لاهوته وبعدين ممسوكه بثلاث سلاسل بيرمزوا للثالوث مربوطه بالقبه فوق بالسماء فهي كلها عباره رمز حلو للسماء كلها على بعضها. 수천 년 세월이 흘러도 신에게 향연기를 바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향연기가 신을 기쁘게 하고 인간이 소망하는 것을 신에게 전해준다는 믿음도 여전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향도 여전히 유향입니다. ربنا هو اللي من الاول خالص زي ما قلت حضرتك احنا مش احنا اللي بنختار الله هو الذي اختار من الاول وده الكلام ده مكتوب في سفر الخروج. 성경 시대 향은 어떤 의미였을까? 신성한 도시라 불리는 예루살렘. 5,000개의 유대교 회당과 200개의 성당 그리고 60개 이슬람 성전을 안고 있어 세계 3대 종교의 성지로 불리는 곳. 거리엔 유대교 랍비 복장의 사람들과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성지 순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톨릭 신자들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종교가 용광로처럼 녹아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인 통곡의 벽. 이곳에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절대자에게 보내는 깊은 신앙의 표현이죠. 그리고 그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 바쳤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바치는 번제물 외에 향기로운 식물의 향을 따로 바쳐야 한다. 네가 만들 유향은 주의 것이며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사사로이 쓰려고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의 신전에선 돌 위에 유향을 피워 향을 신에게 바쳤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향료 가게의 주 고객은 각기 다른 종교인들. 하지만 이들이 구입하는 향은 같습니다. We have here the frankincense, and this is the myrrh. This is the people from all religions. They use incenses. We have the Greek Orthodox churches in Jerusalem. They use a lot of incenses. The Catholics as well, and Muslims and Jewish also people. They use incenses in different ways. 전혀 다를 것 같은 종교들이 마치 약속이 난 듯이 향을 통해 그들의 신과 만남을 갖습니다. 성경이 아닌 코란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이슬람교에서도 말입니다. To go to pray
you have to be smelling good, so you have to put a perfume. And to go to pray in the mosque, you have to have the mosque smell good also. So we use also some of the incense and perfume to put on the carpet to make the place smell good. 향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치장하는 것마저 신을 위한다는 이들의 모습은 이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종교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 사원. 향은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힌두교에서도 또 불교에서도 신을 위한 것입니다. 향은 동서고금을 넘어 신과 소통하기 위해 피어오릅니다. They believe in ancient times that the perfume, the smell, is the way that the God responds. So they want to be close to God, and whenever they want to get something, they use the perfume to get in contact with God. And this is the religious meaning. 무덤마을이라 불리는 카이로의 빈민가. 산자와 망자가 함께 모여 사는 곳입니다. 집 없는 빈자들이 공동묘지에까지 하나둘 모여들다 마을이 돼버린 곳이죠. 죽음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이들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가 따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경계에 서 있는 이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향을 피우는 무덤직이죠. 무덤지기의 일은 향을 피워 망자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 언젠가 그곳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훈향은 죽음의 의식과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집트의 장례 문화를 대표하는 미라 그리고 향. 이 둘은 죽음의 의식과 어떤 관계였을까? Yeah, they believed in immortal life and believed in very eternal life. They wanted to live for as long as they could be.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영생의 욕망.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죽음 이후에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한다는 사후세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운 육체를 보존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완벽한 미라 문화를 발달시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미라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체가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선 특별한 방부 처리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방부 처리를 어떻게 했던 걸까? 이집트의 미라 제작법에 대한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투탕카멘의 미라를 발굴한 뒤 촬영했던 엑스레이 사진을 살펴봤죠. 그런데 사진에선 좀 특이한 것이 발견됩니다. 투탕카멘의 뇌에 알 수 없는 작은 조각 하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보니 의문이 좀 풀립니다. 미라를 만들 때는 먼저 쇠갈고리로 콧구멍을 통해 넣고 뇌를 꺼낸다. 나머지 콧구멍으로는 약물을 주입해 녹인다. 이 조각은 바로 이때 뇌를 꺼낼 때 부러진 쇠갈고리가 아니었을까 짐작됩니다. 뇌는 수분이 많아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미라 제조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었기 때문에 종종 실수가 있었을 겁니다. 뇌를 꺼낸 뒤 예리한 에티오피아산 돌칼로 옆구리를 절개하고 내장을 모두 제거한다. 그 다음 배 안을 세척하고 야자술과 으깬 향료로 헹구며 시신의 배 안을 몰약과 계피 그리고 다른 향료들로 가득 채우고 봉합한다. 이렇게 미라를 만들어 두면 언젠가 신의 세계에서 부활해 영원히 산다고 믿었던 이집트인들. 이들에게 향은 완벽한 미라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결과 영생불멸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인류를 불멸의 세계로 연결해 주었던 향은 점차 지상으로, 삶의 현실로 내려오게 됩니다. 오만의 한 가정집을 찾았습니다. 손님이 집안에 들어서면 집주인은 유향 연기를 피우기 시작하죠. 모두 모여 앉아 향 연기가 듬뿍 몸에 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랍식 손님 환대 방식이죠. 좋은 냄새를 선물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씹을 수 있는 유향을 내옵니다. 몸에 좋은 것이라 접대한다는 건데요. What good for what? For bad smell in mouth. Sometimes they get the woman they when talk to each other and they just have fun and when they feel boring. Boring. And then some good for the gas and stomach. That's good. Very tasty. That's good, huh? Yeah, that's good. Yeah. Really nice. Yeah. 유향의 쓰임새는 각종 벌레를 없애는 데도 사용됩니다. 향 연기가 습한 집안을 소독하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방법입니다. 실제 아랍 지역에선 유향이 민간요법으로 사용됩니다. 유향 연기를 그 어떤 명약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믿음은 의학이 발달한 오늘에도 여전했습니다. No sugar. Some people, must use it also for the stomach pain. 성경에도 유향은 의사와도 같은 존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그를 애도하고 통곡하여라. 그 창상에 유향을 발라보아라. 혹 나으리라.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유향의 고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 광저우. 아라비아에서와는 달리 이곳 거리에선 유향 연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도 유향은 발견되긴 합니다. 향료 가게가 아닌 약국에서 말이죠. 유향은 약사에 의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약으로 처방되고 있는 거죠. 这个乳香也是来自它的作用主要是活血止痛，然后它主要是就是治愈那个风湿跌打，治痛经啊、经闭、胃痛、风湿跌打。 주로 염증이나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一直就是中医以前在几千年以前，就像我们中国的华佗啊，那个孙思邈药王那些都用这些，都用过。 명나라 때의 약학서 본초 강목에도 유향의 효과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향, 안식향, 장목을 향으로 피워 그 연기를 맡으면 질식이나 발작 증세를 치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향의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
유향의 다양한 쓰임새를 생각하면 꽤나 비쌀 것 같은데요. This means It's a little expensive one. relax. This is 1 real. This is 5 real a month. 5 리알. 우리 돈으로는 3,000원에서 15,000원 사이입니다. 종교의식으로, 장례 절차로, 미용법으로 유향의 소비가 많았던 고대. 그 시절은 지금과 좀 달랐을 겁니다. 성경에선 귀한 선물로 여겼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의 아기 예수 탄생 축하 선물로 황금과 나란히 했던 유향. 당시 유향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The most expensive and best materials and perfumes were in the Egyptian land. This was a very, very important product in ancient times. By the way, there's a theory that the gold that was brought wasn't even just real gold as we think of it, but was actually a type of frankincense or myrrh that was called gold itself. 당시 향수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Probably at that time, that what she broke, which is I think in the scriptures talks about it being worth about 300 denarii, it would have been worth. It would have taken a common laborer would have had to work for about a full year, in order to make enough money to buy something like this. And that's just to show you how expensive this material is. 향은 왜 이렇게 비싼 물건이었을까? 신과의 만남, 영생불멸, 아름다움에 대한 갈구, 이렇게 인류의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었기에 향 소비는 굉장했습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Andarle a prendere lontano, i viaggi in mare erano viaggi molto complicati, molto difficili e quindi il costo, il valore cresceva proporzionalmente, se ne produceva anche poco. 이집트 룩소르에 위치한 신전. 고대 이집트 건축의 걸작이라는 이 신전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여왕 파라오 핫셉수티의 공간입니다. 신전 회랑엔 여왕의 업적이 담긴 벽화가 있는데요. 그건 아라비아 남부로 원정대를 파견했던 모습입니다. What is the main items for the expedition they want to take? To bring from there some trees like incense. As you saw there, the workers carry the baskets of these trees to the ships there. You see it? 여왕은 향나무를 구해 직접 대량 생산하려고 했던 겁니다. 향유를 수입하기엔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지고 온 향유나무는 이집트 토양에 맞지 않았고 결국 재배에 실패하고 맙니다. 향 가격은 좀처럼 내릴 줄을 몰랐습니다. 멀고 험한 생산지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사와야 하는 물건이니까 말이죠. Erano uno status symbol, cioè invece di avere la Ferrari dicevano che avevano il profumo molto costoso. 하지만 유향나무가 자라는 아라비아 남부, 유향을 생산하는 이들에겐 일확천금을 손에 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향유를 이집트까지 가져다 팔기만 한다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십 마리의 낙타를 끌고 유향을 실어 나르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Yeah, this is high quality. Yeah, high quality. This from 유향을 싣고 이들이 떠났던 길은 사막의 뜨거운 모래 폭풍과 사투를 벌이는 길, 목숨을 담보로 하는 길이었습니다.